문PD, 저번 영상에서 자금 출처 조사랑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 제일 많이 질문 주신 거는 이거야. 제가 자식한테 집 한 채 사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 걸릴까요? 이 질문이었거든. 자식한테 부동산 사주시는 거 정말 좋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 잘못 쓰면 몇 년 뒤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렇게 증여세를 맞고 나면 그 부동산을 팔거나 실제로 그 부동산에는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세를 주고 나와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 실제 이게 말이 쉽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증여세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오거든.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항상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 각자 금액은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많을 테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야. 사례 등을 통해서 알려줄게. 오늘 내용도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절세는 세형성. 첫 번째 사례는 전 영상 촬영 후 상담 진행한 건이야. 전화 주신 어머니의 자녀분이 결혼 전이었는데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2억 원은 금융대출을 받고 6억 원은 전세보증금을 넣으려고 한 사례였지. 그런데 얘기를 자꾸 들어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거래를 하면 100% 조사가 될 것 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이 자제분이 6억 전세보증금이 넘어왔는데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 6억 전세보증금을 넣으면 6억 전세보증금이 어디서 났을까? 100% 조사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 문PD 생각에는 이 전세보증금 6억 원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까 높은 확률로 부모님한테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거의 99% 이상이 그럴 확률이 크지.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부모의 자력이라든지 처가의 자력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참고를 해서 조사 선정을 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전세보증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자녀의 소득 상황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도 국세청에서는 전세보증금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근데 이거는 왜 100% 걸리는지 형이 조사 사례를 통해서 알려줄게. 근데 뭔가 안타깝네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결혼해서 잘 살라고 집 살 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데 이 부모님은 얼마나 아끼셔서 이 돈을 모으셨겠어. 근데 이 돈의 40% 절반이 증여세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딱한 일이지. 형이 국세청에 다닐 때 자금 출처 조사했던 사례야. 소득이 적은 30대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2억 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줬고 나머지 3억 원은 금융대출로 넣어놓은 사례였어. 근데 이 아들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거든.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왜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됐을까? 이게 전세보증금 12억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지. 소득이 없는 30대잖아. 전세보증금 12억 원은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전세보증금 12억 원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 금융계좌를 열어서 자금 출처를 따라가니 예상대로 부모님으로부터 12억 원을 수증받은 게 단로가 난 거지. 그래서 엄청난 증여세가 추징이 됐어. 형이 전 영상에서 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이라 전 전세 보증금이 넘어올 때 이 부분은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조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판단해보라고 얘기했잖아. 그 당시 문PD의 경우는 금액도 적당했고 맞벌이였으니까 이런 경우는 넘어갈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례에서 소득이 없는 30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12억 원이 넘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전 전세 보증금이나 전 부동산 양도 대금 등을 넣을 때는 항상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돼.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가 12억 원 전세 보증금이 넘어왔다? 당당하게 적어 놓으면 안 되겠지.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금융대출을 많이 받고 전세 보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넣어야 돼. 근데 금융대출을 많이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럼 대출이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전세 보증금을 넣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형이 생각할 때는 거의 100%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안 될 때는 부동산 취득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돼. 괜히 증여세 조사를 받아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 정리를 하자면은 소득이 적은 자식한테 고가의 부동산을 사주거나 도움을 주는 거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취득을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 그것도 자식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금융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세보증금도 적당히 넣어야 돼. 절세는 세형성.
두 번째 사례는 이 영상 보시고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실제로 상당히 많은 컨설팅 금액을 주시고 이렇게 컨설팅 받는 분들 꽤 많더라고. 아, 이런 거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렇지.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컨설팅 해줄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컨설팅 해줄 수도 있어. 법무사분들. 뭐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많지. 근데 이게 뜨끔한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그런 공인된 분들이 컨설팅 해줬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이것도 형이 조사 사례를 통해서 알려줄게. 어떤 아버지가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를 팔았어. 이 아파트에는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살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 부동산 취득자는 이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아버지는 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다 냈거든. 근데 얼마 후에 이 아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이 됐어. 왜일까? 아니,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도 다 냈고 대체 뭐가 문제길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보이지. 근데 이 거래 내용을 뜯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팔면서 이 취득자와 이 아들이 이 아파트에 전세 사는 걸로 해서 전세 보증금 계약을 맺었어. 10억짜리.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는 그 전세 보증금 10억을 빼고 나머지 10억만 취득자한테 받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들은 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게 된 거고 생각지도 않았던 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생긴 거야. 이상하지? 아까도 전세금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세금이 문제가 된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 소득이 없는 20대 아들이 갑자기 10억 원의 채권이 생긴 거잖아. 국세청에서는 이 10억 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해 준 것으로 본 거야.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의 경우는 20%가 붙거든. 이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4,8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세금으로만 추가되는 세금이 뭐 2억 후반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하면 3억이 넘게 나왔어. 와. 아버지는 왜 이렇게 플랜을 짜서 실행을 하신 걸까요? 이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컨설팅을 받았겠지. 전세 보증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하면 안전하다. 그런데 여기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 아파트 취득자는 그 아파트를 20억에 취득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야.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아들 전세 보증금 10억 원이 들어갔을 테고 그때 발각이 됐을 수도 있고 지자체나 국토부에서도 탈세 혐의 자료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를 해줄 수 있거든. 이런 경우에도 통보가 올 수 있어. 근데 지자체나 국토부에서는 전 영상에도 형이 얘기했듯이 소득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 아들이 자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 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경우는 너무 이상하잖아. 거래를 하면서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10억 원을 승계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 탈세 혐의 자료로 통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국세청에서 전세 보증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이 외에도 노출되는 경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이 국세청 내부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아들이 취득 단계에서 안 걸렸더라도 이 전세 보증금 자료를 위의 사례와 같이 다음 부동산 취득할 때 써먹을 거 아니야. 그때 단로가 날 수도 있는 거지. 대중들이 전세 보증금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소득이 없는 20, 30대가 고액의 전세 보증금 자료를 갖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절세는 태양석. 세 번째 사례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5억 원 금융대출을 받고 자기 소득으로 4억 원이 들어간 사례야. 근데 이 부동산 취득자의 경우는 고소득 연봉자에서 4억 원 소득 요건은 충분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이분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 아니,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땡겨서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분은 소득도 굉장히 높고 대출도 많이 일으켰고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이 금융대출 5억 원을 단기간에 상환한 거야. 그게 문제가 됐지. 아니, 금융대출을 빨리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빨리 갚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이 사람은 4억 원의 소득이 있지만 추가로 5억 원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수중을 받았겠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 국세청에서는 근저당권 자료도 관리하거든.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떼봤을 때 이 5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거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금융계좌를 열어보니 이 금융대출 5억
5억 원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게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5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이 됐지. 지금 이 사례는 단기간에 빨리 갚아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일부만 갚고 일부는 좀 남겨두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근저당권 자료는 갚을 때마다 갱신을 하진 않거든. 이것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갚았을 때 근저당권을 삭제를 해. 그래서 중간중간 1억을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현행화시키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권이 5억으로 남아있으면 괜찮은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야. 근데 이것도 안전하지가 않아. 형이 전 영상에서 부채 사후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부채 사후 관리는 4인간 채무만 입력하는 게 아니야. 금융 채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력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부채 사후 관리가 나왔을 때 부채 잔액 증명원을 내야 돼. 그래서 이때 얼마가 갚았는지 확인이 되겠지. 그때 발각이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은 한 번에 하면 위험해. 금액이 크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형이 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대출은 천천히 상환해 나가는 게 좋아. 절세는 태양석. 마지막 조사 사례도 구독자분들이 정말 질문 많이 주신 내용들인데,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동산 법인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넣고 이 부동산 법인에 나의 고가의 상가, 주택들을 넘겨서 플랜을 짜시는 분이었어.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 같아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컨설팅을 받고 실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주 고액의 컨설팅비를 내고 이런 플랜을 짜실 거야. 듣기만 해도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거쳐야 될 단계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런 경우도 거의 검증이 된다고 보면 돼. 이거는 왜 검증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줄게. 저번 영상에서 형이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괜히 별것도 아닌데 겁줘서 세무 상담 유도한다고. 근데 이건 형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다 나와 있거든. 국세청에서는 항상 편법 증여,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거나 검증을 했을 때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그래서 보도자료 코너에서 누구든 쉽게 열람을 해볼 수가 있지.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고가 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세무조사,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분석을 할 때 이런 패턴들이 주요 타겟이 되지. 형이 국세청에 근무할 때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 국세청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항상 내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은 항상 반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런 사례들은 무조건 검증이 된다고 보면 되지. 형이 말한 것 중에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세무조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대상들을 다 필터를 걸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산자료로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돌려보는 거는 누구나 돌려볼 수 있어. 그리고 국세청 내부 직원들도 자료들을 수집을 하거든.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검증이 될 수 있는 거지. 금수저라고 부동산 사고 이런 게 쉽지 않겠어요. 그렇지.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넘겨받는 게 마음 편하지. 절세는 태양석. 문 PD가 오늘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이거는 대단한 재벌집 얘기들이 아니야.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들이지. 집, 상가 등 부동산 사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취득을 했다가 몇 년 뒤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서 증여세 추징이 되면 몸도 마음도 재정도 많이 상해. 오늘 얘기한 사례들만이라도 잘 학습하셔서 나중에 꼭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 문 PD 주변에 부동산 취득으로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형한테 연락해?